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바로 문제를 좀 띄워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번 시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ND와 OR에 대한 개념을 살짝 알려드리긴 했었어요. 문제를 직접 풀어보기 전에 AND, OR에 대해서 좀 특징이랄 것도 없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조금만 더 알아보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이제 true를 t라고 표현을 하고요, false를 f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AND부터 보겠습니다. AND의 경우, AND죠? 이 경우에 얘는 뭐예요? 이건 true가 되겠죠? 둘 다 참인 거니까. 이거는요? 이건 거짓이겠죠? 둘 중에 둘 다 참이어야만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미 거짓인 상황이니까 이건 무조건 false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요? 이거 false죠? 방금 전에 있던 거랑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당연히 false겠죠? 자, 그럼 AND 같은 경우는 조건의 결과를 봤을 때 참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거짓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경우, 우리가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어떠한 조건식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두 결과를 AND로 엮었다면 이 경우 말고는 다 false란 얘기예요. 그쵸? 얘는 상당히 빡빡한 친구입니다. 융통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AND를 쓸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조금만 조건이 틀어져도 false의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ND는 이렇고 OR는 어떨까요? 자, 똑같이 얘 뭐예요? 이거 true죠? 이거 뭐예요? true죠? 이거 뭐예요? true죠? 이건요? false죠? 자, 그럼 둘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OR의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 좀 관대한 녀석이다 보니까 우리가 둘 다 false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true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ND랑 OR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조건식 안에서 좀 단순한 구조로 사용이 됐을 때는 이거 너무 쉽지?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맞는데 이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살짝 틀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 AND나 OR 연산을 사용해서 조건을 여러 가지를 묶어 처리를 할 때 정말 심플하게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로직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ND와 OR, 얘는 좀 빡빡한 친구, 까다로운 친구, 얘는 좀 관대한 친구, 이 차이를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신 상태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진 않으셨죠? 문제는, 자, 첫 번째 이거. if 조건문을 사용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문제인데,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 이 첫 번째 단락, 얘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코드인가요? if에 true 들어가 있죠? true 자체가 그냥 진실이잖아요. 참. 근데 제가 컴퓨터의 연산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살짝 알려드렸던 게,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조건식을 실행해본 결과가 실제로 참이다 라고 하면 컴퓨터는 이 자리에 true를 남긴다 그랬죠. 그럼 얘는 이미 연산을 마친 결과가 true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진실이네요. 그럼 얘는 무조건 출력되겠죠. 자, 제가 왜 이 코드가 의미가 없다라고 했냐면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력될 출력문이니까 이 조건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다 라는 상황인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맨 위에 이렇게 써있는 이유는 이제 true일 때는 참이라고 해주고
거짓일 때는 거짓이라고 출력문에 이 빈칸에 글자를 채워 넣어서 여러분들이 실행한 결과에 참만 나와야 돼요. 하나라도 거짓이 섞여 나오거나 그러면은 문제를 잘못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짓이죠. 그럼 얘는 사실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문제를 풀다가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내가 참이라고 입력을 해놓으면 그 친구는 어차피 출력이 안 될 거다 라는 거고요. 참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거짓이라고 입력을 해놓으면 출력문 자체에 거짓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라고 인지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자, 첫 번째.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얘는 공간이었죠?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런 한 문장.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변수가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오직 정수형 데이터, 그리고 A라는 변수 공간,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중간중간에 있는 말들이야 얘네들을 엮어주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여기 쓰여있는 세 가지가 전부잖아요. 인트,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A, 변수 이름인 거고, 그리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가 이렇게 대입연사자까지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같이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읽어야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서 얘는 변수로 사용된 A인가요? 값으로 사용된 A인가요? 자, 이거에 대한 기준도 제가 정해드렸죠. 이퀄 마크의 좌변에 있으면 뭐다? 변수의 목적으로 사용된. 그럼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으면 값으로 사용돼요. 자, 그럼 얘 볼게요. 이거 이퀄 마크인가요? 이퀄 마크긴 해요. 근데 두 개가 붙어있을 뿐인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대입연산자 이 친구랑은 역할이 다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힌트가 써있죠. 이퀄 마크가 두 개 붙어있으면 자바에서 같다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저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럼 얘는 이퀄 마크가 아니네요. 그럼 이퀄 마크 좌변에 있지 않네요, 얘는. 그럼 얘는 뭐예요? 값이죠. 그럼 A가 갖고 있는 값 현재 10. 그럼 10은 10과 같다. 이 결과 뭐예요?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결과가 참이니까 참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정답을 봤을 때 순서를 좀 알기 위해서 넘버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느낌표, 부정의 의미라고 했죠? 느낌표, 같다의 의미에서 하나가 느낌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같지 않다의 의미였으니까 A는 10이었죠. 그럼 10은 10과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거짓이 되겠죠? 10은 10과 같지 않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같은 수인데. 그쵸? 자, 10. A는 10이죠. 10은 10보다 크대요. 거짓이죠.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대요. 참이죠. 자, 이제 새로운 변수 하나가 나왔습니다. B라고 하는 변수. 아까 A랑 똑같은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B라는 변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하는 선언 및 초기화를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A도 10, B도 10인 상태에서 얘네들 둘이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0은 10과 같다. 그러면 참이겠죠? 같은 수니까. 자, 그리고 바로 또 새로운 변수 하나가 생성이 됐네요.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int a는 10, int b는 10과 동일한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던 모양과 살짝 다르죠? 뭐가 달라요? 초기화를 하는 이 값 부분에 조건식이 들어갔어요. A, 느낌표, 이퀄 마크, B. 이거 무슨 뜻이에요?
A와 B는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죠. 물어봤을 때 이 결과가 참이면 뭐가 남아요, 이 자리에? 이 결과가 참이면 true가 남을 것이고 거짓이면 false가 남을 것인데 지금 A랑 B는 위에서 각각 뭘로 초기화해놨어요? 10이죠. 그럼 10과 10은 같지 않대요. 그럼 이 결과는 false죠. 자, 제가 지금까지 컴퓨터의 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 결과를 어쨌든 간 값으로서 C라는 변수 공간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연산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는 이런 식을 만나면요. 이런 한 줄을 코드 한 줄을 만나면 C라는 변수 선언했네? 그리고 값을 초기화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대입연산자랑 이 논리연산자 얘랑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게요? 논리가 더 높아요. 얘가. 그래서 얘를 먼저 하거든요. 그럼 먼저 한 결과가 이 자리에 10은 10과 같지 않다? 틀린 말이네? false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변수는 결국 false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매끄럽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C라는 변수는 false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C false죠. 근데 조건문에 조건식에 false 들어갔대요. 그럼 얘는 그냥 거짓이잖아요. 지금 2까지 했으니까 3. 자, 그럼 C는 false였는데 false는 false랑 같대요. 참이죠. 자, C false죠. 근데 느낌표가 하나 앞에 붙었어요. 얘는 부정의 의미, 반전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어요. 근데 false의 반전은 뭐예요? 참이죠. 그래서 얘는 참입니다. 그리고 자, false의 반전이 참인 걸 우리는 알아요. 방금 위에서 했죠? 참을 또 반전시켰어요. 거짓이겠죠? 자, 이번에 또 새로운 변수 D라고 하는 애가 나왔는데 애초에 true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지금 밑에 바로 들어가 보면 false랑 true는 같지 않다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같지 않죠? 둘은 다른 애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참 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and와 or가 섞여있는 여러가지 섞여있진 않군요. and가 쭉 여러 개 붙어있는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얘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여러 개의 조건이 묶여있는 식을 딱 만나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치환을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컴퓨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산을 한 번씩 한 번씩 실행해 보면 됩니다. 그 와중에 누가 먼저 해야 돼? 라고 헷갈린 것들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검색을 통해서 나온 그 표를 보고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얘 볼게요. end죠. 얘는 다 end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컴퓨터가 이 코드 한 줄을 딱 만났을 때 이 조건식을 실행해 보려고 할 때 일단 얘를 봅니다. 20은 2보다 크다. 맞죠? 그럼 얘가 tru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은 3보다 크다. 맞죠? 그럼 얘도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rue and true예요. 이 결과는 뭐다? true. 이러고 다음으로 갑니다.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얘는 true죠. 그죠? 그럼 true and true. true. 그 다음 10과 10은 같지 않다. 얘는 뭐예요? false죠. 그럼 결과적으로 true and false. 얘는 false, 거짓이 되는 겁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없애면서 실제로 치환해 나가고 값을 없애면서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런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거 얘는 뭐 간단하네요. 두 개밖에 없네요.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 false죠. 10은 2보다 작다. false네요. 그럼 둘 다 false네요. false or false? 얘는 false죠.
그래서 거짓 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이 실행된 결과에 거짓이 하나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나왔나요, 거짓? 안 나왔죠. 이러면 이제 정답에 맞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 참 1부터 참 6이 나온 개수는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출력이 돼야 되는 애한테 거짓이 들어갔으면 거짓이 여기 나올 거고요. 출력이 되지 말아야 되는 애한테 참이 들어갔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아니다. 넘버링이 아예 필요가 없진 않네요. 지금 우리는 참을 6까지 썼는데 만약에 나는 답에서 참을 막 7, 8까지 썼대요. 근데 결과를 까보니까 참 6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쓴 참 7과 8은 거짓인데 내가 참으로 판단한 거니까 넘버링이 아예 필요 없진 않네요.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다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였고 간단하죠? 자, 이거에 대한 정답을 또 올려드릴 거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정답이랑 이제 그 AND OR 개념 같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if 처음 배울 때 했던 거 비슷하게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 age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재할당하면서 값을 바꿨을 때 이제 이 변수가 가진 값이 실제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성인의 경우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if 이 조건 때려보고 여기 22로 치환되고 이 결과는 true네? 그러면 얘는 출력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의 조건 보고 얘는 치환해 얘는 거짓이네? 그럼 얘는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사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건을 부여한 상황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성인이면서 미성년자일 수 있나요? 없죠.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겹칠 수 있는 조건 부분이 없는 상태로 설정을 해놨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얘가 22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서 얘는 성인이야 하고 얘가 출력이 되면 이 조건을 볼 필요가 있나요? 사실상 없죠. 근데 컴퓨터는 무조건 봐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직접 연산을 해보기 전까지 결과를 예상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제 우리는 공부하면서 예상과 유추를 통해 많은 정보들을 얻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컴퓨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컴퓨터한테도 이 밑에 있는 거를 안 해도 되게끔 이거 밑에 있는 거 하지 마 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if라고 하는 거를 처음 조건문을 저번 주에 배울 때 if를 디테일하게 쪼개면 뭐가 있다 그랬죠? if와 else if와 els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뭐 파이썬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가 elif라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else if, else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if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안 써봤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단락단락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코드를 세부적으로 좀 분리시켰다고 했을 때 몇 단락이 나올까요?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코드, 이거랑 이거 빼고 이만큼만 보는 거예요. 이만큼만. 얘는 3개가 나옵니다. 변수 선언 및 초기화 하나, 그리고 해당 이품은 하나, 그리고 해당 이품은 하나,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자, 지금 똑같은 if문이고 연관된 조건을 가지고 따지지만 제가 완벽히 다른 애 취급을 했죠. 얘는 실제로 다른 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고를 무조건 한 단락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2단락밖에 없었겠죠? 얘는 중괄호 같은 거 없으니까. 이거 왜 빠졌어?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네 둘을, 이 if와 이 if를 완벽히 분리시켜서 다른 애 취급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얘를 엮을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else if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엮어버릴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if 두 덩어리였던 거랑 if, else if 이렇게 지금 이게 한 덩어리로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아까 if로 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 위에 있는 if에서 실제로 정답을 찾아도요, 얘는 무조건 아래에 있는 걸 해요. 왜냐면 별개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if, else if 연결됐죠. 제가 코드를 붙였었다고 그냥 연결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써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연결을 했다라고 쳤을 때 얘는 여기서 정답을 찾으면 얘를 안 봐요. 아예 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실제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지금 둘이 조건이 같죠? 둘 다 했다면 이 결과로 둘 다 나와야죠. 자, if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둘 다 나와요. 이렇게 둘 다 조건이 참이니까. 근데 else if를 써주면 얘는 미성년자 안 나와요.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 두 개를 하나로 엮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답을 찾았다. 그럼 그 순간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넘어갑니다. 스킵이에요, 스킵. 아예 조건식 자체를 쳐다보지 않아요. 자, 이게 else if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묶을 수도 있어요. else. 자, 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f, else if와 조금 모양이 다르죠. 뭐가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네, 조건식이 없어요. 얘는 실제로 이게 문법이 맞습니다. 조건식이 없는 게 맞아요. 조건식이 없으면 그러면 얘는 조건문인데 조건식이 없는 게 말이 돼요? 네, 돼요. 왜냐? 이 조건, 여기 첫 번째 조건으로 본 결과 또 정답을 못 찾았고 얘도 못 찾았으면 얘는 그 밖에 모든 경우를 책임지는 단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ge가 있고 이건 이렇게 하죠.
제가 이런 조건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보면 지금 10을 age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10부터겠죠? 그리고 AND로 엮였어요.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제가 지금 age에 담고자 하는 범위는 10과 19 이 사이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10대라고 해놨습니다. 밑에 조건들 다 동일한 방식이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조건 처리를 해놨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서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20대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20대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이 조건 따져보고요. 이거 뭐야 참이네? 얘는 거짓이네? 그럼 얘는 거짓이야. 그래서 너 안 해. 다음. 참이네? 참이네? 그럼 얘는 참이야. 너 해. 그리고 다음. 거짓이네? 거짓이네? 잠깐만. 거짓이네? 참이네? 거짓이야? 안 해. 다음. 얘도 봐. 안 해. 얘도 봐. 안 해. 이걸 연산을 다 한단 말이에요. 2%만 묶어놨을 경우에. 그럼 얘는 다 별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5가지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예 싹 다 별개. 근데 얘를 컴퓨터의 연산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else if로 다 엮었다면 이렇게 다 엮었다면 얘는 여기서 정답을 찾으면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랬죠. 정답을 찾는 순간까지는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얘를 봐요. 이거 참이네? 거짓이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거짓이네? 그럼 너 안 해. 다음. 봐요. 얘 참이네? 그럼 너 해. 그리고 끝. 그냥 여기 시점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한 덩어리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마지막 거 잘 보세요. 50대 이상이래요. 제가 지금 조건을 10대도 20대도 30대도 40대도 아니면 이렇게 50대 이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사실상 지금 물론 이제 0살부터 우리나라는 0살이 없으니까 1살부터 9살까지는 지금 조건에 없지만 이거 논외로 치고 무조건 우리는 10 이상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조건은 의미가 있는 조건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ge는 10 이상의 숫자로 쓸 수가 있대요. 그 상태에서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래. 그럼 사실 무조건 50대 이상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조건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조건인데 이 네 가지 케이스가 걸러내지 못했다면 얘는 무조건인데 그럴 때 쓰는 게 else입니다. 얘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 밖에 모든 경우를 내가 할 거니까 난 딱히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 위에서 니들 if, else, if 니들이 다 못 걸렀어? 그리고 나까지 왔어? 그럼 무조건이지. 이런 상황일 때 else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쓸 때 주의하실 점이 지금 제가 줄을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얘는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초반에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얘네들은 줄바꿈 하지 마세요. 이래야 엮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처음에 잘 모르는 상황일 때 줄바꿈 해놓고 나는 else if를 쓴 것 같은데? 라고 해놓고 if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난 if를 써야 되는데 else if로 써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줄바꿈을 하면 처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초반에만 나중에야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고 처음에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은 얘는 딱 봐도 하나구나 라고 우리가 인지하기가 좀 더 편한 상태.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 자, if, else, if, else 얘는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else if를 먼저 쓰고 여기다가 막 else if 써놓고 여기다가 if 써야지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else 같은 것도 여기 첫 번째에서 else 쓰고 두 번째부터 if 써야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순서상 무조건 if, else if, else 순으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자, if는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 쓰고요. 그 다음부터 20대부터 40대까지 뭘로 엮었어요? else if. 그 다음 마지막에만 else 하나 썼죠.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해서 조건문을 작성을 할 때 얘는 시작할 때 한 번, else는 필요하면 끝날 때 한 번,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조건 처리는 무조건 다 else if로 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else if 써 내려가다가 여기서 if 한번 써야지 이러면 덩어리가 이렇게 나뉜 겁니다. 두 덩어리가 된 거예요. 코드가 이렇게 붙어있을지언정 그냥 얘랑 얘는 두 덩어리예요. 그러면 20이라는 애를 여기서 찾았을 때 여기까지 안 하는 거고 얘는 다시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클릭이 이상하지? 얘네들은 따로 또 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겠죠. 잘 분리를 시켜서 써야 되고, 그리고 else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쓰는 거고 안 필요하면 안 써도 돼요. else if 또한 마찬가지. 사실 우리 저번주에 else if, else 쓰지 않고 if만 썼을 때 아무런 문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if가 없는데 else if를 쓴다? 이건 말이 안 돼. if가 없는데 else를 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둘 다 필요한 경우에만 쓰면 되고 안 써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문법에 어긋난 게 없어요. if, else if, else의 순서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else if가 없는데 else가 쓰였죠. 이거 상관없습니다. else if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짰다라고 한다면 얘는 완벽한 이지선다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지선다예요? 첫 번째 조건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볼 거고, 이게 만약에 맞으면 얘 안 할 거고 틀리면 얘 무조건 얘 할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검증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자, else if, else는 이런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조건이 그렇게 아름다운 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제어문 if, else if, else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10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자, 그거 플러스 지금 우리 저번 주부터 해서 78페이지부터 96페이지 정도까지 또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97페이지에 있는 3학년 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얘는 그렇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활용은 좀 더 뒤에 많이 지나고 나서 활용이 되면 좋으니까. 자, 볼게요. 제가 이 if와 else로 사용된 이 조건문 완벽히 이지선다를 커버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죠. 자, 이 이지선다를 커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 3학년 산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름을 다르게 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이 한 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지금 보시면 이만큼의 코드를 통해 출력되는 값과요, 이 age 포함 이만큼의 코드를 통해 출력되는 값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자, 이 int age는 22, 얘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변수니까 그냥 공통이라고 치고, 지금 이 조건이 검증하는 결과와 이 조건이 검증하는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트링, 뭐 str 이런 거 써놓은 거는 사실 이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을 뿐이니까,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만큼.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이만큼. 얘가 사막연산자라고 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동작하는 애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 조건식을 봅니다. 첫 번째 자리에 조건식이 지금 온 거예요. 이 조건식을 봐요. 봤는데 결과가 참이래요. 그러면 이 콜론 뒤에 온 해당하는 값으로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조건식의 결과가 만약에 true가 아니라 false였대요. 그럼 물음표 뒤에 온 이 결과로 일 처리를 해요. 그러면 지금 결국엔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대입연산자를 사용을 한 건데,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변수한테 40대라고 하는 문자를 넣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50대 이상이라는 문자를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위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이 결과랑 동일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건 이 str이 갖고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것 뿐인 거니까. 그죠? 실제로 뭐야. 아하. 뭐야? 뭐지? 뭐가 빠졌나? 잠깐만요. 세미콜론이 왜 빠졌다 그러지? 제가 콜론과 물음표를 바꿨군요. 얘 위치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음표랑 콜론의 위치를 잘못 바꿨어요. 물음표가 앞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참이면 물음표 뒤에 있는 얘가 일 처리를 하는 거고, 얘가 거짓이면 콜론 뒤에 있는 얘가 일 처리를 하는 거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죠. 지금 22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40에서 5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보고 50보다 큰 숫자를 입력해보고 그 경계 숫자를 입력해보고 이러다 보면 좀 느낌이 오겠죠? 이러면 둘 다 40대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50을 입력해보면 이건 50대 이상이 나올 거예요. 둘이 같은 결과를 뱉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둘이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같은 조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막연산자 같은 경우는 완벽한 이지선다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조건을 더 이어붙일 수가 없어요. 애초에 3항, 항이라고 하는 건 한쪽 방향에 있는 그 값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조건 하나, 조건이 만족할 때의 값 하나,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 하나, 그래서 3항이에요. 항이 3개 다 해서 3항 연산자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단항 연산자, 뭐 2항 연산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항은 항이 하나인데 연산을 하니까 단항 연산자고요. 2항은 항이 2개인데 그거에 대한 연산을 하니까 2항 연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3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이지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쓰기가 곤란해요. 못 써요. 그래서 if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시점도 이런 완벽한 이지선다에 대한 if와 else로 엮여 이제 이런 경우일 때만 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건문, 그냥 if의 조건문 형태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막연산자 같은 경우도 뭐 쓸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특별한 경우에 내가 좀 뭐랄까 자바가 아닌 곳에서 자바 문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와요.
그럴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주로 쓰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뭐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JSP에서 자바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 EL이라고 하는 표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삼학연산자를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자바에서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나 알려드리면, 얘는 뭐 몰라도 되는 사실이긴 한데 알아두면 좋아서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바 문법에서 항상 어떠한 이런 이제 if 조건문 같은 걸 제어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어문이 열리면 조건식을 따져보고요, 중괄호가 항상 열리거든요. 근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중괄호를 위아래를 지웠어요. 이거 어떨까요? 이거는 40대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얘는 나와요. 나오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중괄호가 있었는데 이 중괄호가 문법이었잖아요. 근데 이 중괄호가 없는데 나와요. 근데 사실상 원래 이런 세미콜론 빠져서 문법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거 실행이 안 되거든요. 에러 나죠. 세미콜론 하나 빠졌다고 에러가 나는데 지금 중괄호가 빠졌는데도 에러가 안 나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자바에서 이런 제어문이 사용이 될 때 이 제어문의 결과로 내가 수행해야 되는 코드가 딱 한 덩어리면 그때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조건이 참일 때 해야 되는 일이 출력문 하나죠. 그럼 얘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출력문이 하나만 더 생겨도요, 얘는 뭐라고 합니다. 응? 왜 뭐라고를 안 하지? 뭐라고 하진 않고 얘를 그냥 그걸로 보내요. 밑에서 실행돼야 되는 코드로 보내요. 그럼 결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다라고 본 거예요, 방금. 이 REPL이라고 하는 애가 이거랑 같은 결과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를 45로 놨을 때는 40대가 2개가 나왔는데 얘를 50으로 바꾸니까 40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얘는 출력이 안 된 거고 얘가 출력이 됐던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내가 수행해야 되는 일이 하나까지만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쓰는 분들은 되게 많이 쓰는데 안 쓰는 분들은 아예 안 쓰거든요. 저도 실제로 실무에서 개발할 때 잘 안 썼어요. 왜냐면은 이게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매끄럽게 가독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런 건 언제 쓰냐면 정말 간단한 조건식 하나로 간단한 결과 하나만 해야 될 때, 그냥 줄바꿈도 안 해요. 이렇게 한 줄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좀 해요. 이해되실까요? 이런 게 있긴 하다. 그래서 뭐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else if와 else에 대한 개념도 좀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잠깐만요.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설고침 해보시면은 문제 하나가 더 나왔을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겁니다. 어우, 많이 오래 걸리네요. 이 정도면 렉이 걸린 건가? 자, 좀 화면 좀 볼게요. 자,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봤던 방식과 비슷하게 age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나이의 사람이 할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할인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그걸 체크하면 돼요. 그거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써내려갈 수 있는 조건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조건의 경우 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최소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 2가지 방법은 얘네를 쓰지 말래요. AND나 OR을 쓰지 말래요. 그겁니다. 그래서 아마 접근할 때 가장 쉬운 방식은 처음에 2가지 정도는 AND, OR을 써서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AND, OR을 얘네들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자, 이런 거. 뭐 A or B라고 해서 문제를 처리했었는데 B or A가 된다고 다른 방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인 거잖아요. 앞뒤만 바뀌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방식은 가짓수로 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쭉 그냥 풀어보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쉬는 시간은 10분까지 가질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10분부터는 앉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